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대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유리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될지 고전 점성학 차트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출생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태양의 영향으로 양의 기운을 받고 낮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차트를 이제 천공도라고 하는데, 태양이 호라이즌 위에 떠 있으면 이것을 이제 낮의 차트로 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태양의 기운을 영향으로 양의 기운을 받고 낮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군주나 황제 또는 왕 또는 대통령의 운명을 따라갑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에는 여명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차차 차트를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C는 시파우스 커스프를 말합니다. 시파우스 커스프. 그런데 시파우스 커스프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M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는 이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사회적 성공과 성취, 권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직업,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적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것을 어센던트라고 표현을 하며 ASC라고 합니다. 어센던트는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센던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센던트의 룰러는 예로부터 점성가들은 차트의 지배자 또는 출생 차트를 지배하는 플래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어센던트의 룰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하우스는 그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인공의 전반적인 태도와 사회생활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태어나는 어센던트의 룰러가 위치한 자리는 출생 차트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출생 차트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공도에서 가로지르는 이 선을 우리는 호라이즌이라 부릅니다. 이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태양이 위에 떠 있으면 낮의 차트가 되고, 태양이 이 호라이즌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밤의 출생 차트가 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자리는 사자자리가 됩니다. 사자자리 29도 57분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로얄 세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는 로얄 사인인 사자 자리를 타고 태어났으며 이 사자 자리를 다스리는 별인 태양이 도널드 트럼프의 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자 자리 29도 57분에는 최고의 로얄 스타인 레굴루스가 컨정션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듯이 트럼프가 태어났을 때 사자 자리는 레굴루스를 물고 자신의 별인 태양을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10하우스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이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힐렉을 살펴보면 역시 힐렉은 선이 됩니다. 힐렉은 생명 유지자로서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키고 또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자 자리에 최고의 로얄 스타를 물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출생 차트는 또 사주상으로 봐도 제왕의 출생 차트를 타고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날 날은 금성의 날에 목성의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자, 길성인 금성은 우정과 그 사교를 다스리는 11번째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목성의 시간에 태어났는데 목성은 자신의 재물의 하우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태어날 때 재물을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네 번째 사하우스에 인서티드 대한 사수 자리의 룰러입니다. 그래서 사하우스는 부동산 또 가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돈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이 주피터는 8하우스의 파이시스의 룰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8하우스는 타인의 조력을 받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유산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매우 큰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10하우스랑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트럼프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자 자리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지배력과 외향성 그리고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의 표현이 매우 강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항상 중앙을 차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고난 리더로서 강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지배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이티비티 출생 차트에서 금성을 우정과 사교를 다스리는 11하우스에 위치시키고 자신을 다스리는 행성인 태양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스리는 10하우스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태양은 섹트상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태양은 1하우스 사자 자리의 지배자로서 트럼프 자신을 상징하며 트럼프가 인생에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항상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11하우스에 위치한 이 금성은 트럼프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하우스는 우정과 사교의 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리얼리티 TV쇼에서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화 나홀로 집2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자주 영화나 TV에 단편적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 10하우스에 토로스 24도에 알골이라고 하는 픽스트 스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골은 메두사의 머리, 또 뱀의 혓바닥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알골은 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성을 10하우스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흉성의 알골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로얄 스타인 레굴루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레굴루스가 흉한 알골의 힘을 당연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생 차트를 타고난 이 도널드 트럼프의 피르다리아 운을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6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의 트럼프 피르다리아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르다리아에서 2016년 6월 13일 이 시기에 아나비바전이 운으로 들어옵니다. 아나비바전은 2016년 6월 13일에 들어와서 2019년 타비바전이 들어오기 전인 6월 13일까지 트럼프의 운을 지배합니다. 자, 아나비바전은 길성으로서 길성인 주피터와 비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비바전은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시 2016년 11월 6일 그때 이 아나비바전이 작용을 합니다. 아나비바전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10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비바전은 쌍둥이 자리에서 익절테이션을 얻어 매우 강합니다. 룰러의 힘을 얻는 것이 가장 강한데 그 다음으로 익절테이션의 힘을 얻는 것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머나이는 이 개자리와 황소자리 사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셉티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intercepted한 사인은 그 사인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모나이가 가지고 있는 사인의 특징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고 언어를 시처럼 잘 다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이 제모나이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얻은 이 아나비바존이 시파고스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파고스의 룰러, 시파고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시파고스의 룰러, 이 토로스의 금성은 11하우스에서 위치하여 이 11하우스는 사교와 우정 그리고 인맥을 다스립니다. 인맥을 다스리는 11하우스 위치에서 이 10하우스를 섹스 타일로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7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 때 트럼프의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제46대 대통령 선거일에 트럼프는 피르다리에서 보면 카타비바존이 운으로 들어옵니다. 이 카타비바존은 2019년 6월 14일 들어와서 2021년 메이저 태양으로 운이 바뀌기 전까지 2021년 6월 13일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2020년 11월 7일 제46대 대통령 선거일에서 이 카타비바존은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타비바존은 대흉성인 태양 토성과 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비바존은 출생 차트에서 해당 시그니피케이터들이 포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쉽게 돌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카타비바존과 관계를 맺게 되면 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많은 장애에 시달리거나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기치 않게 완전히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카타비바존이 2019년 6월 14일 날에 들어오는데 2020년 11월 7일 제46대 대통령 선거일에 이 카타비바존은 사하우스로 들어옵니다. 사하우스. 자, 이 사하우스에서 이 카타비바존은 사수 자리에서 익절테이션을 얻어서 매우 강하다. 그렇죠?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비바존은 1도 이내에서 루나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컨정션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운이 들어와서 이 카타비바존의 이 루나와 같이 힘을 작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은 이 출생 차트에서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달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고 또 트럼프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익절테이션을 얻은 이 카타 비바존이 달과 함께 힙하우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이 태양과 아나비바존을 어포지션으로 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춤을 할 때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때까지 그 결과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거나 또는 장애를 받고 있거나 또는 예기치 않게 좌절되는 상황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흉함의 의미를 다스리는 이 카타비바존이 달과 합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트럼프의 생각은 대통령의 출마할 생각 또는 대통령이 당선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하게 작용하고 자기의 마음도 생각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24년 11월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트럼프의 필라델피아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필라델피아에서 2021년 6월 13일 트럼프의 대운이 바뀝니다. 트럼프의 대운이 태양운으로 바뀝니다. 이 대운은 2021년 6월 13일 날 들어와서 2031년 6월 13일 비너스 대운으로 바뀌기 전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4월 22일에 메이저 대운 태양운에 마이너 세운 머큐리 수성운이 들어옵니다. 메이저 태양운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10하우스에 떠 있고, 마이너 세운인 수성은 우정과 사교 그리고 인맥을 다스리는 11하우스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5일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에는 메이저 태양대운에 마이너 수성세운이 다스리는 시기가 됩니다. 이 수성은 10하우스에서 인터셉티드한 쌍둥이 자리의 지배자 행성이 되고, 또 2하우스 재물을 다스리는 처녀 자리에 룰러인 머큐리 수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트럼프에게는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를 주게 되는 중요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쌍둥이 자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있는 이 익절테이션을 얻은 아나비바존과 태양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익절테이션을 얻은 이 아나비바존은 태양으로부터 컨버스트, 즉 태양 가까이 붙어 있는 별은 다 타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익절테이션의 힘을 얻은 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운은 이 10하우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10하우스가 움직이게 되고, 10하우스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나비바존과
트럼프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 하우스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또한 수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우스, 재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하우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태양과 아나비바전은 이 하우스에 있는 재물과 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하우스의 룰러인 비너스가 10하우스를 또 합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맥의 지원을 받고 또 이 재물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24년 대통령 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 머큐리 세운에 대해서는 10하우스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인맥의 도움과 금전적인 도움으로 트럼프가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기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가 이 시기에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된다면 그 한 나라의 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운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에 여명이 비추고 또 경제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트럼프가 지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10하우스에서 이 하우스 재물을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가장 큰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47대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고전 점성학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태양의 영향으로 양의 기운을 받고 낮에 출생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달의 영향으로 음의 기운을 받고 밤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이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호라이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는 달의 영향으로 음의 기운을 받고 밤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1964년 10월 20일 오후 9시 18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출생 정보가 맞다는 전제 하에 고전 점성학 차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멜라 해리스가 태어날 때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이 쌍둥이 자리를 다스리는 별인 수성이 카멜라 해리스 자신의 별이 됩니다. 수성은 6하우스를 다스리는 정갈 자리에 사인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천칭자리 27도에 있고 카멜라 해리스를 다스리는 수성은 정갈자리 1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차는 4도가 나는데, 우리는 이 오차가 8도 30분 이내에 있을 때는 컨버스트 한다고 해서 다 타버린다. 타버리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태어나면서
선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고, 또 이 해리스가 있는 이 오하우스는 인생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가장 집중하는 그 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집중하는 하우스는 뭐냐면, 이 오하우스에서는 오래된 인연, 그리고 오래된 인맥, 그리고 오래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은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인생에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태양이 오하우스에 떠 있다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가 인생에서 지향하는 삶은 바로 오래된 인연,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카멜라 해리스의 생각을 다스리는 별인 달은 11하우스 사랑과 우정, 또 사교의 하우스인 11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출생 차트에서 정갈의 화성은 전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멜라 해리스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날은 화성의 날이 되고, 그리고 화성의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10하우스는 물고기 자리가 되고, 이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는 별은 목성이 됩니다. 이 목성은 가장 안 좋은 고독과 슬픔의 하우스인 12하우스에 빠져 있고, 그리고 리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성은 이 9하우스에 떠 있는 룰러를 얻은 이 흉성인 토성과 이렇게 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파괴의 별인 화성하고도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멜라 해리스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미국의 그 46대 대통령 선거일에 2020년 8월 29일 메이저 길성인 금성대운에 마이너 태양 세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메이저 길성은 금성입니다. 길성운이 들어오고, 또 길성은 이 메이저는 길성인 수성은 10하우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별인 10하우스에 위치한 이 목성을 트라인으로 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로 들어온 이 태양은 왕이나 황제 또는 대통령 또는 고위공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하우스 인맥으로 이 태양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하우스로 인맥으로 들어온 이 태양은 오래된 인연을 의미하고 굉장히 친밀한 인연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태양은 바이든을 의미합니다. 그 바이든으로 인해서 이 태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0하우스를 이렇게 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에 의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아무런 어떤 권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해리스 출생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점성학적으로 이 해리스 출생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태양의 영향으로 양의 기운을 받고 낮에 출생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달의 영향으로 음의 기운을 받고 밤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호라이즌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호라이즌 아래에 위치할 때 태어난 사람은 달의 영향으로 음의 기운을 받고 밤에 출생한 사람이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고, 이 쌍둥이 자리를 다스리는 별인 수성이 카멜라 해리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이 수성은 6하우스 직업의 자리를 다스리는 정갈 자리 사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갈은 밤의 출생 차트에서 전사를 의미합니다. 이 정갈을 다스리는 화성이죠. 그리고 이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이 4도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8도 30분 안에 위치하게 되면 컨버스트 한다라고 합니다. 컨버스트는 뭐냐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행성이 힘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리스는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별이 힘을 잃고 잃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힘을 잃었다는 것은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지배력이라든가 또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5하우스에 이 1하우스의 룰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5하우스는 친밀한 관계, 오래된 인연을 중요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달이 사교와 우정의 하우스인 11하우스에 떠 있기 때문에 달은 이 출생 차트 주인공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출생 차트 주인공의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하우스와 11하우스가 강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해리스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태어난 날은 화성의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밤의 출생 차트에서 정갈의 화성은 전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리스는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이런 해리스가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을 때 해리스가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은 경찰이 되든가 검사가 되든가 경찰 수사관이 되든가 또는 밀리터리 직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하워드 대학 재학 시절에 캘리포니아주 상하의원인 그 우편물 그래서 해리스는 하워드 대학 시절인
시절에 앨런 크리스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우편물실 사무원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사교적인 성향을 잘 발휘해서 경제학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토론팀을 이끌었습니다. 또 카멜라 해리스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스리는 80세 룰러인 주피터가 12하우스, 고독과 슬픔의 하우스인 12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리트로그레이드합니다. 이 리트로그레이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딜레이시키다 또는 원위치로 원위치시키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하우스의 룰러가 가장 안 좋은 12하우스에 들어가 있고 리트로 하게 된다는 것은 힘을 가장 크게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하우스, 사회적인 지위나 목성을 다스리는 10하우스의 룰러인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는 이 목성을 토성이 이렇게 충을 하고 있고 또 화성으로부터도 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자신을 다스리는 출생 차트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별인 수성이 친밀한 관계 또 오래된 인맥을 다스리는 5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또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다스리는 별이 사교를 다스리는 1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카멜라 해리스가 지위를 얻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태양은 카멜라 해리스가 인생에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5하우스가 됩니다. 이 5하우스 또한 오래된 인맥 또는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은 카멜라 해리스의 인맥 중에서 고위공직자라든가 황제 또는 대통령 또는 군주 이런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2020년도에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메이저 길성인 비너스 대운에 태양 세운이 들어옵니다. 이 메이저인 길성 비너스는 12하우스에 위치한 10하우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이 목성을 트라인으로 합을 해주고 있고 또 5하우스로 들어온 이 태양은 역시 10하우스를 이렇게 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하우스는 친밀한 관계, 오래된 인연을 의미하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래된 인연인 이 태양은 바로 바이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에 의해서 이때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2024년 11월 5일에 시행될 때 카멜라 해리스의 운을
고전 점성학적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운을 살펴보게 되면 메이저 수성대운의 마이너 달 운이 2023년 8월 30일 들어와서 2025년 7월 8일 이 토성운이 들어오기 전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은 이 달이 지배하는 때의 운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5일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일에 해당하는 때 피르달에서 들어온 달의 운을 살펴보면 달은 사교와 인맥 또 우정을 다스리는 11하우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11하우스에 들어와서 이 10하우스의 커스프와 또 이 11하우스에 위치한 토성으로부터 섹스타일 합을 이루고 있고 1하우스와 또 섹스타일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카멜라 해리스가 매우 지위를 얻기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5하우스에 있는 이 태양과 자기 자신의 별인 숙성을 이렇게 어포지션으로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 달은 이 출생 차트의 주인공의 생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별이 달이 되고 또 이렇게 어포지션 할 때는 태양과 수성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성은 태양 옆에서 컴포스트를 당하여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이 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출생 차트 상으로 보면 이 카멜라 해리스는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면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은 양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리의 룰러인 디스포지터 마르스, 전쟁과 파괴의 별인 이 마르스가 10하우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파이시스의 룰러인 이 목성을 이렇게 스퀘어로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멜라 해리스는 반짝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떤 지위를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멜라의 운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전쟁과 파괴의 별인 화성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다스리는 이 목성을 이렇게 충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점성학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카멜라 해리스, 즉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스리는 이 10하우스에 카이런이 떠 있습니다. 카이런은 10하우스에 떠 있으면 출생 차트 주인공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10하우스에 카이런이 떠 있게 되면 자신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알려지는 것, 그리고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통령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런 20하우스에 떠 있으면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추구하는 최고의 자리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10하우스의 카이런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선은 트럼프와 카이런이 지금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출생 차트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트럼프가 약간 권력을 잡기에는 좀 우세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이 점성학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과입니다.